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업무 보고를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바코드를 찍으면 해당 상품의 유통 이력 등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십 곳으로 나뉘어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도 이 앱 하나로 통합된다고 하는데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앞으로 바뀌게 될 소비자 정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제주공항 사태를 잠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번 사태는 어쨌든 그 폭설과 강풍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요. 그렇다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항공사로부터 어떤 그 피해 구제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항공법상에 보면은 그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네. 그 항공사의 기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면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결항이라든가 항공사의 기책 사유를 따질 수 있는 사항이면은 이제 네.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 폭설이라든가 이런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천재지변입니다만 항공사, 특히 저가 항공사들이 부실한 대응을 해서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지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나요?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주무부처인 국토부라든가 이제 네. 관계부처에서 이 조사를 할 거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네. 같이 협조해가지고 혹시라도 저가 항공 문제 때문에 그런 네.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정거래 차원에서 자세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도 가능해진다고요? 예. 저희가 스마트폰 앱으로 금년 이제 연말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스마트폰 앱으로 어떤 상품을 사러 가서 가령 냉장고를 살 경우에 냉장고에 있는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은 네. 그 바코드에 의해서 정보가 이 스마트폰으로 전부 이제 전송이 되도록 해서 네. 거기에서 만약에 리콜이라든가 뭐 문제가 있다면은 나중에 피해 구제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건데요. 자, 또 다른 소비자 정책 가운데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터넷 사이트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발견 즉시 폐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트가 보통 그 중고 직거래 카페인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도 즉각적인 폐쇄가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은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임시중지 명령제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사기 사이트에 대해서 바로 이제 중지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는 제도인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사업자와 소비자 간 그러니까 소위 B2C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개인 중고품을 판매하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임시중지 명령을 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안전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사이트만 활용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아파트 분양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었는데 분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발코니 확장 같은 옵션을 요즘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기에 공정위가 대책을 마련한다고요? 예. 원래 옵션 계약에 있어서 이제 공사 착공 전에 이제 취소를 하면은 원칙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네. 지금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옵션 계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취소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약관법상 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이제 각 주요 건설사들의 옵션 계약 현황을 실태 점검을 해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관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그 개선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착공 전에만 출소를 하면 환불이 되는 거는 원칙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갑의 횡포라는 유행어 아닌 유행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가 많은 분야가 하도급 거래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저희가 특히 하도급 분야 중에서 중소사업자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하도급 대금입니다. 네. 그 하도급 대금이 빨리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그 점에 착안해서 작년부터 계속 하도급 대금에 중점적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금년에는 이제 이 하도급 대금을 저희가 조사 시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스스로 이제 원사업자라든가 발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발주자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 원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일정 규모의 공사건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위 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네. 권장을 할 계획이고요. 네. 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하기 이전에 자진 시정하거나 미리 대금을 다 지급을 할 경우에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면책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 갑의 횡포와 직결되는 이슈가 또 경제 민주화인데 정부가 경제 민주화 구호는 내걸었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지적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선 공약 이후에 국정과제로 20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중에서 13개 과제는 이미 입법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 13개 과제 중에서 저희가 9개 과제를 이제 입법 완료하고 네. 이 5개가 아직 입법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그 입법을 통해서 실천한 결과 상당히 그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순환 출자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99%가 해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저희가 작년 한 해만 해도 한 2,300억 원 정도를 그 대금 지급하도록 했고 이렇게 네. 해서 90% 이상의 그 중소사업자들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지난 한 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 분쟁 과정에서 그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가 뭐 곧 나오는 건가요? 예. 네. 저희가 조만간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정리해서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네. 특히 이제 롯데의 그 해외 계열사 현황하고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그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저희한테 자료 제출할 때 허위 자료 제출이라든가 네. 불법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앞으로 바뀌게 될 소비자 정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